AI 이제 첫 화면이고요. 포토샵하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 AI라는 아이콘이 있죠. 얘를 누르면 바로 일러스트 실행 화면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다시 위쪽 여기 상단의 홈 얘를 누르면 일러스트의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크리에이트 뉴를 누르는 경우도 있고 얘를 눌러서 일러스트의 실행 화면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화면 들어오면 우선 Shift 탭을 눌러서 키보드에 Shift 탭을 누르시면 툴박스만 요것만 남고 우측에 있는 패널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 화면을 좀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툴박스 넣고 이거 나온 부분은 일단 넣어 놓을게요. 툴박스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 툴박스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화살표가 쌍화살표라고 있죠. 그쵸? 요거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일렬로 바뀌어요. 얘가 일렬로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용자 디자이너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2열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1열로 보기도 합니다. 이 기능이 이제 점점 이제 편의성에 의해서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3점이 있습니다. 3점이 있어요. 툴박스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요. 거기에 에딧 툴바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올 툴, 그쵸? 올 툴 해가지고 셀렉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의 툴에 대한 성격을 그룹화 시켜놨어요. 쭉 내리시면 이렇게 타입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페인트 이런 식으로 그룹화 시켜놨고요. 여러분은 요거는 그냥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우측에 상단에 요 햄버거 메뉴처럼 된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여기에 어드밴스하고 베이직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베이직을 누르시면 툴박스의 기능이 확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일러스트 시험 볼 때. 그러면은 배울 때는 툴이 되게 많았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이 툴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아래쪽 에디트 툴 누르시고 우측 상단 어드밴스로 바꿔주시면 이걸 어드밴스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이거에 대한 방법 꼭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러스트의 이 툴은 나눠져요. 분할이 돼요. 분할이. 그래서 자주 쓰는 툴은 만약에 펜 툴을 자주 쓴다 그러면 펜 툴을 꾹 누르시면 펜툴이 관련 펜툴이 펼쳐질 거고요. 오른쪽 끝에 이렇게 가운데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면 얘가 따로 나눠져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 놓고 굳이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부가 기능이 다 숨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꾹 눌러보시면 다 부가 기능이 숨어 있어요. 꾹 누르시면 이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있는데요. 메뉴. 일러스트에서의 메뉴 활용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를 많이 쓸 거예요. 이쪽 메뉴가 거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일러스트에서는 도형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각형, 오브젝트에서 사각형 이러면 우리가 이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하나의 모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오브젝트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도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메뉴 바로 밑에 가보면 여기에 뭔가 분명히 기능이 있을 건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윈도우에 보시면 컨트롤 패널이라는 겁니다. 컨트롤 패널. 포토샵에 옵션 패널이 있듯이 일러스트에서도 툴바, 컨트롤, 여기가 이 상단에 위치한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도 툴바를 베이직, 어드밴스로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이 메뉴는 모든 패널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패널을 가지고 올 때 그때 쓰시면 되고요. 일러스트를 작업할 때 패널은 꼭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칼라예요. 칼라. 칼라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칼라 모드가 CMYK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표시가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칼라 패널 우측에 3선 누르시면 거기도 이렇게 모델이 나와요. 그레이스케일, RGB, HSB, 뭐 웹세이브, RGB랄까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윈도우에서 쭉 내려가시면 패스파인더라는 게 있어요. 패스파인더. 그게 컨트롤 시프트 F9. 이게 단축키예요. 컨트롤 시프트 F9. 이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에서 이제 New라는 걸로 가는 거죠. 이제 파일에서 New. 새로운 이제 문서를 이제 열 거예요. 새로운 문서를 열 거예요. 새로운 문서를 열면, 이렇게 열면, 포토샵처럼 구성은 비슷해요. 근데 일러스트는 어떤 규격화된 판형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물론 시험 때에는, 주리 지특기 시험 때에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뭐 100에 80 또는 뭐 120에 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저희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100에 여기 A4라는 사이즈로 210에 297 이걸로 할 겁니다. A4. 얘를 눌러주면 우측에 폭과 높이의 사이즈가 표시가 되고요. 단위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가로와 세로에 대한 크기를 정할 때에는 단위를 먼저 바꿔주시고 하셔야 돼요. 단위를 먼저 선택해주고 어떤 단위를 쓸 건지 그 다음에 수치를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수치가 선택한 단위에 맞춰져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지의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블리드라고 하는 건데 이 사이즈에서 바깥쪽으로 여백을 또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자격증 시험이나 시안 작업할 때는 거의 안 써요. 실무에서 필요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쇄 같은 거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쓰는데, 일러스트 거의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칼라 모델이 있죠? 칼라 모델은 CMYK 칼라. 이렇게 RGB 두 가지 있네요. CMYK 칼라로 설정해주고, 해상도는 안 건드려도 돼요. 300ppi죠. 이렇게 그냥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뷰 모드 같은 경우는 기본, 미리 보는 걸 기본 값으로 하겠다는 거죠. 기본 값으로. 기본 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아트보드라는 것도 있네요. 이쪽에. 이 아트보드 기능이 있어서 일러스트에서 책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나의 북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얘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규 이미지가 나옵니다.
일러스트는 이 화면 자체가 탭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리면은 윈도우 방식으로 바뀔 거고요. 예, 올리면 예, 탭 방식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만드는 것까지 예, 됐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예,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아무것도 표시 안 됐던 이 컨트롤 패널에서 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